오늘은 제가 한방고기로 살펴보는 배달의 역사입니다. 이 배달의 역사는 저번 교육 때 배웠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나라인 한국은 9218년 전에 7대 황님이 3301년 동안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러 나라로 이동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번 교육 때도 다룬 책인데요. 자아폭발이라는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6,000년 전에 중앙아시아 일대에 큰 기후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밑에는 잘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산림에 가까운 초원이었고 호수와 강이 넘쳐났던 그곳에 건조와 사막화가 되면서 물이 줄어들고 식물은 사라지고 기근과 가뭄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동물이나 인간이 모두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당고기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에 인다 삼피하야 우기 생도지 무방야라 이렇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3,300년 동안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물자가 적어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걱정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 시대 말때에 인구 증가와 물자 부족에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터전으로 개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동서양이 갈라지고요. 더 멀리 여기 북미에 인디안, 그다음에 마야, 잉카 문명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벨링 해협은 시베리아로 얼음이 덮여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인류의 그 시원 문화, 원형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통적인 원형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모두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달이 어떻게 해서 건국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요. 이 인디안 문명을 한번 보면 이 마야 문명에 있는 문명인데 문화인데요. 원 가운데 여기가 이렇게 기 8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마야 문명에도 우리의 문화가 들어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저도 이게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키웠거든요. 애를 얻고. 그리고 여기 아낙네를 보면 우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많이 보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남성은 상투를 틀고 갓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온돌 문화인데요.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잇는 알륜산 열도에 한계 고유의 온돌 문화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맨 끝에 보시면 미국의 스미소니 박물관에 인디안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시면 많이 본 거죠. 그 밑에 이제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뭐 소쿠리, 그다음에 뭐 망태기 이런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맨 밑에 요거 보이는 이게 집신입니다. 집신. 그런 것처럼 인디안 문명에서도 우리의 그 한국에서 보는 인류의 시원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동서양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나중에 한방고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배달이 어떻게 해서 건국되었는지를 한방고기 삼성기 하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지말의 안파견이 하시 3이 태백하시고 개가이 홍이 인간 일세 수가 사지오 하신데 한국말에 이제 하님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시고서 이 모두가 홍익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라고 하문하시니까 우가 첨할 서자의 유한웅이 용견 인지하고
상류의어 역세의 홍익인간 하오니 가견 태백 이 리지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은 오가의 모든 오가가 말을 했어요. 서자에 있는 유한웅이 있는데 이분이 용기가 있고 어질고 지혜를 겸비하였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이분의 뜻은 홍익인간으로 세상을 개혁하는 것을 뜻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태백산으로 보내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의 마지막 한웅께서 한웅을 동방의 개척의 선봉장으로 내세우면서 한웅께서 무리를 이끌고 이 백두산 태백산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그 떠날 무렵 백두산에 떠날 무렵에 누가 또 이동을 했냐면요, 중국의 시조인 방고가 삼인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방고는 지금 중국에서조차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우주 창조신으로 받들어 왔으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사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설상의 인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한민족의 첫 시작은 5918년 전에 시작되었는데요. 이분이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나라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배달이라는 나라의 뜻은요, 밝음을 뜻하는 배와 땅을 뜻하는 달을 합성해서 밝은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한민족을 배달의 민족, 배달의 결례로 불러온 까닭은 배달이라는 나라가 국가가 실제 존재했으며 배달의 건국과 함께 동방의 한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알려져 있는 홍익인간 많이 들어보셨죠? 홍익인간이 사실 인류의 시현 국가인 한국의 통치 이념입니다. 초대 한웅이신 코바난 한웅님께서 제2화를 기반으로 홍익인간을 실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교로서 하늘의 뜻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국 이념입니다. 또한 그 한웅께서 한웅을 우리 배달을 정통 계승자로 정했다는 점입니다. 그 증표가 바로 천부와 인인데요. 천부라는 것은 환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의 표징으로 환웅에게 내려주신 태고의 문서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종통을 전하는 도장으로서 왕의 옥새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민족이 종통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천손의 민족이 바로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10월 3일도 10월 3일 개천절도 사실은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5918년 전에 배달을 건국하는 기념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 밑에 좀 잘렸는데요. 개천절 행사 발상지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1909년 대종교에서 음력 10월 3일을 환웅이 지상에 내려왔다 하여 개천절로 정하고 이곳을 첫 행사를 치렀다.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양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정한다. 여기서는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서 개천절로 정한다. 배달이죠, 배달. 배달 때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 특별시에서 종로에 이렇게 비석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웅께서 이쪽 백두산으로 오셨을 때 그 당시 그곳에 토착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단고기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보면 그때 누가 있었냐면 시의 이룽이로가 동리 이거러니 상기후 신단수 하시고 그때 웅족과 호족이 서로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신단수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 청어 환웅하야 오나 위 천계 진행 이언을 예, 뭐라고 이제 하냐면 환웅약의 청하였어요. 뭐라고 청하였냐면 천계 진행 하늘의 계율을 지키는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고 이제 환웅께 청하였습니다. 간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웅이 환웅께서 내의 신주로 황골 이신하시고 주문으로 체질을 개선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신, 신명을 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신 신유로 등험 영할하시니 내기의 일주와 산 이심의 야라. 그래서 30개서 내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령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쑥과 마늘입니다. 쑥과 마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계지활 입에 식지하라 불견 일광백일이라야 경계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러면 자유 성진하고 평등 재물하며 변득 화인 천영지 대인자야라. 결국은 참됨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수행을 하면 참됨을 얻고 만물을 평등하게 구제하며 진정한 사람다운 인격을 갖춘 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웅여호 양가가 개득이 식지하고 기삼치를 하여 무자 수란하니라. 웅족과 호족이 모두가 이것을 먹고 37일 21일 동안 삼가하며 스스로 수련에 힘썼습니다. 이웅이 내 귀한 웅족이 내 귀한 통고하야 준 청계하고 수 웅약하야 이득 건자지 여용하고 웅은 견뎌냈어요. 뭘 견뎌냈냐면 굶주림과 추위와 고통을 참아냈지요. 그리고 하늘의 계율을 준수하고 환웅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여자의 모습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삼국유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밑에 이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삼국유사에 나타난 환인 환웅 이야기입니다. 환인께서 환웅을 보내셨어요. 백두산에. 그때 그 당시 백두산에 누가 있었냐면 호랑이와 곰이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마늘과 쑥을 먹어라. 100일이면 안 나오네. 100일이면 된다. 이런 삼국유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곰과 호랑이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템입니다. 토템. 지금 여기 보면 두산의 곰과 기아의 타이거, 사자가 서로 야구 경기를 하는 거죠. 야구 경기를. 결국은 마스코트죠. 마스코트. 곰과 호랑이가, 곰과 사자가 싸우는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맹호 부대랍니다. 맹호 부대. 요거는 백마 부대. 여기는 독수리 부대. 부대에 있는 그 상징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남전에 이 맹호 부대와 백마 부대가 활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호랑이와 말이 가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대가 용맹하고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물 토템을 가지고 국가를 상징하고 그다음 브랜드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학생들은 곰과 호랑이로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데요. 이렇게 지금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살펴본 한당국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환인이 환웅을 백두산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이고. 그때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렇게 호족과 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저는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예,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예, 쑥과 마늘을 먹고 견뎌라, 수행을 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떻게 되냐면 호랑이는 웅족은 예, 호족은 예, 결국은 이제 참지 못하고 동굴로 튀어나갔고요. 예, 웅족은 아까 말한 것처럼 끝까지 수행을 해서 환웅과의 언약을 지켰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으로 건강한 여인의 모습을 얻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에 있는 기림성에 있는 웅녀상입니다. 우리가 웅녀를 곰으로 가르치고 왜곡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동북공정을 완성해서 웅녀 대형 속도상을 만들어서 전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화를 배우는데 중국은 오히려 이것을 역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은 1565년 동안 18분의 환웅이 통치를 하셨습니다. 이 백두산 신시에서 출발한 배달국은 점차 도시 국가의 틀을 걷고 동북아의 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특히 세 분의 지대한 공덕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 밑에 잘 안 나와서 태호 복귀 씨와 염제 신동 씨, 치우 천왕인 씨입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왜곡을 하냐면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태호 복귀 씨는 인도 사신이다.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뱀이다. 염제 신동 씨는 우두 인신이다. 머리는 소고 밑에는 뭐예요? 몸은 사람이다. 치우 천왕은 더 뭐예요? 우두 수족이다. 머리는 소고 발은 짐승이다.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태호 복귀 씨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태호 복귀 씨는 5,600년 전의 사람으로서 배달국 제5대 환웅의 막내 아드님이십니다. 이분의 성씨가 원래는 풍씨예요. 풍씨. 최초의 성이 풍씨인데요. 이 풍씨는 15대 만에 절손되고 지금은 풍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복귀 씨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태호는 이 태호라는 것은 크게 밝다. 복희는 밝은 해입니다. 이 이름에도 똑같이 광명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태호 복희 씨가 하도와 팔계를 그리셨는데요. 이 하도와 팔계에서 모든 철학과 과학과 문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지 이게 용마입니다. 용마. 그리고 여기 팔계예요. 팔계. 용마는 복희 씨가 백두산에서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린 후에 천안 송화강에서 용마의 등에 그려진 상을 보고 하도를 그려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수의 체계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하도인데요. 하도와 복희 팔계입니다. 이 하도는 말 그대로 우주 창조의 설계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하도 이 한 장에서 모든 문명이 나왔습니다. 잠깐 하도를 설명하자면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끊임없이 무쌍하게 변해가요.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양의 법칙이다. 음양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음양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를 얘기할 때 이 우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는 집주자. 이 집주자도 시간을 얘기합니다.
집우 집주. 예, 공간의 집과 시간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네, 똑같이. 그래서 이 하도는 여기가 동, 서, 남, 아이고, 남, 북입니다. 동과 남은 예, 양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서와 북은 음에 속합니다. 그렇죠? 이 공간에 의해서 시간이 펼쳐지는데 동쪽의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 남쪽은 점심. 서쪽은 저녁. 그 다음에 북쪽은 밤입니다. 결국은 낮과 밤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음양의 질서로 모든 만물은 예, 변해가죠. 끊임없이 예, 순환 반복하면서 갑니다. 이걸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죠. 봄, 여름은 예,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지. 이것을 다른 말로 생장, 염장이라고 합니다. 좀 더 하도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아주 심오한 이치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은 예, 하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이 도표 하나에서 음양 오행 원리가 나오고 공간과 시간의 수학 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의학도, 그다음에 우리 풍수 지리도, 그다음에 어떤 음식도 모든 문화가 다 이 한 장의 도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옆에 보시면 복희씨는 또 천지 음과 양의 수의 원리로 변화시켜서 건궁감리 8개를 그것을 주역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이것을 복희 8개라고 또 얘기하고 일건천, 이택대, 삼리와 사진의 오선풍 이래서 태극 8개, 복희 8개, 태극 8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역 개사전에 보면은 옛날 복희씨가 천하를 다스림에 8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역이 결국은 이 8개 태호 복희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5,500년이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요. 이 태호 복희씨의 그 태극 8개에서 나왔습니다. 예, 건, 본, 감, 리. 예.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우주의 이 모든 만물은 이 음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양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 대표가 뭐냐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음양의 대표적입니다. 그 하늘과 땅은 근데 바탕이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감리예요. 해와 달이죠. 해와 달. 해와 달이 하늘과 땅을 바탕으로 모든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쉬게 하고 건공감리가 결국은 이 우주를 잡아돌리는 핵심입니다. 이 태극기를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마니아 소설가가 한국의 국기는 유일하다. 어느 나라의 국기와도 닮지 않았다. 세계 모든 철학이 다 요약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국기나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극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잘 몰라서 우리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한 것이 사실은 아쉽습니다. 여기 나이프니치도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불가사의한 새로운 이진법의 발견은 5,000년 전 고대 복희왕이 발견한 철학서이면서 문서인 주역에서 나왔다. 주역에서.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복희가 나이프니치를 낳았고 나이프니치가 빌 게이츠를 낳았다. 결국은 지금의 과학 문명이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이 태어 복희씨의 주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진법 계산기인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태어 복희씨가 동이족이기 때문에 중국 민족이 아니라 동이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국을 합니다. 아까 말한 인두사시입니다.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뱀이다. 이 동자가 동력동자입니다. 동력동자. 동방동자. 이 자는 이 오랑캐 이자인데요. 이게 원래는 오랑캐 이자가 아닙니다. 이 보면 이 자를 바다에 보면 여기 보면 대자. 할궁자예요. 할궁자. 큰 활을
쏘는 사람, 예, 동방에 큰 활을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벽화에 보면 여기 활을, 예, 활을 자유자재로 쏘는 그림이 있는 것처럼, 예, 동방에 큰 활을 쏘는 민족이 바로 동쪽, 예, 사는, 예, 민족이다. 그래서 태호복귀시는 동방 사람이다, 동이족이다, 이렇게, 예, 중국 역사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태호복귀시의 출생기를 조작하기 시작하는 조작.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백두산 소화강에서 그 하두를 그리셨잖아요. 용마의 등에서 보고. 그래서 이분이 백두산에서 산동성으로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서쪽에서, 예, 하남성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보이는, 예, 궁궐 같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 사당의 간판을 뭐라면 인문시도다. 그러면서 그 사당 안에 복귀, 예, 태호복귀시에다가 이제 팔개를 이렇게 딱, 예, 들고 있는, 그러면서 이곳을 천하제일묘라고 부릅니다. 이 천하제일묘에 복귀 추모 행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100만 인파가 모여듭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또한 복귀시는 그물을 만들어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내고 야생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삼기도 하였으며 혼인 제도를 정하고 구침과 금수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삶의, 예, 편의를 도모하셨습니다. 복귀시는 한마디로 동양 철학의 아버지요, 인류 문명의 창시자이십니다. 예, 다음은, 예, 염제 신농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제 신농시는, 예, 중국에서 이 신농시를 염제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배달국의 8대, 예, 환웅 때의 신하 소전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나무로 보습과 쟁기, 홍미를 만들고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채소를 재배하셨습니다. 그래서 농경의 시조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시장을 개혁하여 천하의 백성과 제부가 모여들어 교역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도시 문명과 산업을 일으키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시장 제도를 또 일으키셨습니다. 농경과, 예, 시장 제도. 의학은 여기 밑에 보시면 신농은 일찍이 온갖 풀을 맛보고 물맛이 단지 쓴지를 알아보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피할 수 있게끔 하여서 하루에 70번이나 중독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예, 의학, 농경, 예, 시장의, 예,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아니고, 예, 사람이 아니고 우두인신이다. 예, 머리는 소고 밑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중국 하남성에 있는 동상인데요. 황제, 예, 이제입니다. 여망이제입니다. 여망이제 동상을, 예, 장장 20년 동안, 예, 제작해서 완공했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 모습 크기와, 예, 동상의 크기를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여망이제 동상을, 예, 세웠습니다. 왜 세웠냐 하면은 이렇게 중국은 염제 신농과 황제 헌원의 자손이다. 예전에는 우두인신이라 해서 이렇게 폄하를 했다가 역전됐습니다. 네, 역전됐어요. 자기의 조상으로 이제는 받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우천왕이십니다. 치우천왕은 47년 전에 배달국의 통치자 14세 자오지 환웅천왕이십니다. 이 자오지 천왕은 백두산에, 예, 신시에서 대륙의 청구로 도읍을 옮김으로써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기 초기에, 예, 신농국이 있어요. 그게, 예, 8대가 내려서 유망이라는, 예, 유망에 이르러서, 예, 그 나라가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을 본 치우천왕은 서방으로 출정하여서 지금의 산동성, 강소성, 안일성을 배달의 영토로 흡수하십니다. 여 밑에는 잘 안 보이시는데요. 여기가, 예,
산동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강소성, 여기 안희성이에요. 결국은 여기 밑에 보면 해수 보이시죠? 그 밑에 보면 양자강이 있어요. 양자강. 양자강 위 이쪽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배달의 영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소토 지역의 일개 제후였던 혼원이 치우천왕을 밀어내고 동북아의 천자가 되고자 모방을 깨합니다. 그래서 결국 10년 동안 대전쟁을 맞게 되는 거죠. 10년 동안 73회의 치열한 공방을 벌려졌는데 이 전투에서 치우천왕은 치우천왕이 만든 새 투구와 갑옷은 서방족의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후대에 동두철학이라는 기록이 남게 되었고 접전을 치른 끝에 혼원이 황제에게 항복을 하였죠. 결국은 치우천왕이 이 갈로산에 있는 광석을 캐어서 청동기 시대를 여셨고 재련한 금속을 이용해서 선진 무기를 만들어서 무패의 신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무기를 만든 분이 바로 태어 보키시입니다. 태어 보키시. 이 철자를 보면요. 이 철자는 지금은 철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전에 철자는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는. 이 철자를 타자해보면 아까 말한 여기 동이 아주 큰 활을 쏘는 우리 민족. 그 민족이 처음 새를 만들었다. 그래서 철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젓가락이에요. 이게 제가 일본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왔는데 이 새젓가락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젓가락은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일반 어떤 생활에서 이거를 그냥 생활화돼서 일반은 잘 쓰는데 다른 나라는 이 새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 젓가락으로 콩을 잡고 또 깨를 옮길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어떤 그런 민족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1위가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아무래도 우리 조상님들의 그 유전 인자가 우리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 큰 활을 쏘는 민족들. 그래서 양궁도 우리나라가 아마 거의 제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상님의 덕이죠.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은 치우천왕을 도깨비로 전락시키고 인격을 완전히 지워버려요. 이게 우리나라의 병폐죠.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병폐입니다. 큰 병폐예요. 그 후에 넓어진 강령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읍을 백두산 신시에서 소토에 가까운 청구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치우천왕의 전성기이자 배달의 전성기인 청구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4700년 전에 요서를 넘어 산동성까지 진출하여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치우천왕은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법령과 위용을 떨친 한민족.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의 백성까지도 숭배하고 추앙하였습니다. 중국의 지난 때에 이렇게 책을 보면요, 사설을 보면 백성들이 해마다 10월에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붉은 기운이 천왕의 등에서 하늘로 뻗었다고 합니다. 그 붉은 기를 치우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태백일사, 신시봉기, 교원사, 삼국사기, 국내 사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기, 천관서, 사기, 진서 이런 등등 많은 중국의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호 복귀시와 염제신농시, 치우천왕 이 세 분은 동방의 중심축을 세운 위대한 성인 재앙이십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중앙 3조당을 지었어요. 여기는 제가 가봐서 압니다. 이 안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이걸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벽화가 이 세 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벽화를 찍어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벽화가 없더라고요. 그때 벽화의 내용은 뭐냐면 황제 헌원은 신식 무기, 예, 새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고 치우천왕은 이게 몽둥이, 예, 그냥 몽둥이를 갖고 싸우는 그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다 이제 왜곡된 역사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과 신동실을 모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조상으로 완전히 편입해 버렸습니다. 예, 이 중국은 배달의 성 재앙들을 완전히 자기의 조상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을 교화시키는 역학, 천문, 뭐 의술, 농경술 이런 각 분야에 큰 발전을 시키신 분들이 바로 다 우리 조상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중국은 이렇게 예, 폄하했던 동이족을 폄하했던 것을 왜 자기의 조상으로 만들었냐? 그것은 바로 홍산 문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만리장성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강조하냐면 자기네 나라는 이 황하, 고도의 문명의 국가고 만리장성 밖에는 오랑캐, 아주 미개가 사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는 그곳에 홍산 문화가 발견되었어요. 그 홍산 문화를 보면 이 황하 문명보다 몇천 년 전이 앞선 문화예요. 모든 문화는 예, 여기서 홍산 문화에서 다 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동북공정을 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북공정이라는 말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 동북공정은 이 만주지역, 우리가 아까 살고 있는 배달 한국 시대에 살고 있던 그 땅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진한 연구 예, 단체입니다. 예, 이 목적은 이 동북공정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예,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에 관련된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어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나는 가능성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붕괴되면 그 북한 땅은 예,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중국 땅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 고구려 발해 역사를 빼면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 참 어이가 없는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뭐 한복이다, 뭐 김치다, 뭐 아리랑이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네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강당사학자들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리장성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 2009년 4월까지 여기까지 4월 달까지 2009년에 예, 완공했고요. 여기는 2016년에 예, 다 완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구려 발해가 자기네 속국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산 문명을 살펴보는데요. 제가 이 홍산에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 사진도 찍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 홍산에 가보니까 정말로 다 빨개요. 다 빨간데 이 홍산은 내몽골 자치구와 요령성 접견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항아 문명 이 4대 문명보다 무려 1000년에서 2000년 앞선 예,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홍산 문화, 유화 문명,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려면 결국 한국과 배달의 문명을 알아야지만이 이 문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요, 예, 홍산 문명의 대표적인 예, 유적입니다. 5,500년 전에 예, 된 건데요. 여기 보면 예, 제단과 무덤과 여신, 다시 말하면 총묘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배달이라는 어떤 시대는 뭐 신석기, 구석기처럼 아주 미개의 어떤 그런 부족 같은 나라가 아니라
아직 조직을 완전히 갖춘 국가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단고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도표로. 지금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제도가 있듯이 이때도 300 조직이 있었고 그 밑에 5사 조직, 그 다음에 366 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한단고기 삼성기 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산무다에서 나온 이 재단은 보시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둥글고 여기는 네모납니다. 이것은 재단과 무덤의 양식인데요. 이것을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천원지방은 이 천원지방 사상은 바로 우리 동이족의 우주관입니다. 우리 동이의 사상,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천제를 지낼 때는 이 동그랗게 3단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북경 천당공원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에 보면 원구단이 있는데 동그랗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황천상제다. 상제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다. 이 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이산 삼성단인데요. 이것도 동그랗고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천대계를 상징하는데 좀 이 얘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고분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무덤입니다. 이것을 돌을 외곽에 쌓아서 만든 석관묘입니다. 석관묘. 이 석관묘는 동이족의 무덤 양식인데요. 우리가 살던 지역은 땅이 좋아서 물이 잘 흘러 관이 물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석관모 양식으로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이나 지금 경주에 있는 어떤 무덤, 고분이나 아니면 대마도에 가보면 이런 석관묘로 되어 있는 무덤이 많이 발견됩니다. 결국은 그곳은 다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것이죠. 중국은 토강묘를 씁니다. 토강묘를. 이 토강묘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면 고려시대 말 충혈왕 그 이후에부터 토강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토강묘를 보시면 뭐가 많이 나와 있냐면 이 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고분에서. 이 옥은 하늘의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이 건깨, 주역의 건깨를 보면 이 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시대에 가장 비싼 보석이 바로 옥입니다. 그래서 구슬옥자를 써서 하나님을 옥황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을 천상의 수도를 옥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옥고입니다. 옥고. 옥고는 상투를 고정하는 물건입니다. 상투 문화는 사실 동이족의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화가 이런 옥고가 발견이 되고요.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바로 용봉인데 용봉 이게 봉황이고요. 이게 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자기가 천자 민족이다 해서 용이 가장 오래된 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1000년, 2000년 앞선 용이 발견됐죠.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렇게 그 만리장성 밖에 있는 곳 거기에서 발견이 됐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를 상징하냐면 천지의 물을 다스리는 용, 그 다음에 천지의 불을 다스리는 동. 결국은 천자를 상징하는 것이 용봉입니다. 결국은 동북아의 전쟁은 누가 천자냐? 그 싸움인 것이죠. 천자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궁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용봉의 어떤 문양, 그림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한단고기에 보시면 주문으로 체질을 개선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저도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자연 섭리에 의해서 주문 수행을 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100살, 200살까지 사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토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요.
이 생활 도구도 보면 시골에서 다 볼 수 있는 예, 도구들입니다. 예, 옥인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 옥을 하나 사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요. 정말 이게 진짜 옥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 옥은 굉장히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커다란 옥을 다듬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 구멍 하나 뚫는 것도 그냥 뚫는 것이 아니라 엄청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들은 거는 이 구멍 하나 뚫는데 예, 3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결국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배달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보면 지금도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용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끝으로 보면 결국은 중국은 이런 홍삼 문화를 이렇게 발견했지만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원래 홍삼 문화는 1920년대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1935년에도 발견이 됐다가 덮었어요. 그리고 1970년대에 다시 한번 발견이 됐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완전히 전 세계에 이수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중국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네들의 이 해석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신비의 왕국이다. 신비스럽다.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홍삼 문화는 자신의 역사가 아니라 북방 문화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북 공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발해까지 역사가 바로 자기네 역사다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달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신비의 왕국,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한국 배달 고조선 시대 때에 살았던 우리의 그 조상님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유물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강남 사학자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비슷하긴 한데 아니다. 여기 보면 비파형 동검의 원형도 나와요. 정말. 여기 모든 것이 정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원형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 강당사학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배달 역사나 우리 역사를 좀 더 공부를 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공부를 좀 해보면 정말 자부심이 아주 크게 느끼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많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역사, 다른 역사를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